자, 그리고 어차피 가격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분배금 지급받은 걸로 더 사면 배당금도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개월만 투자할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기초 자산들을 섞으세요. 그러면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갑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범곤의 연금수업 곤쌤 김범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진행하고 있는 2024년 10월 30일 기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가 계속적으로 늘어서 이제 87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커버드콜 ETF를 포함해서 모든 기초자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면 이번부터는 각각의 커버드콜 ETF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콜 이외의 월배당 ETF에 관련된 순위와 분배율 관련된 내용들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커버드콜 월배당 ETF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31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커버드콜 ETF와 관련된 10월 기준의 분배율과 관련된 순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 순서는요. 자, 분배율 지급 순위와 이제 배당금 얼마나 주었는지 표에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수익률 순위와 총 보수 그리고 분배율과 수익률을 합산하게 되면요. 이것을 토탈 리턴 수익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직전 1개월에 발생된 분배율과 수익률에 대한 합산, 그래서 토탈 리턴 수익률과 관련된 순위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커버드콜 ETF에 대한 종목들을 모두 다 한번 매수했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분배율이 주었는지 그 관련된 내용들도 이번 시간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월배당 ETF의 유형은 항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월배당 ETF에 투자함에 있어서 월배당 ETF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는 공부는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 중심, 두 번째로는 배당 성장 중심, 자, 세 번째로는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그리고 초고배당이다라고 한다면 커버드콜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성장 중심은 그냥 일반적인 ETF 상품인데 과거에는 분기 배당을 했던 상품들이 월 배당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를 추종한다든지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한다든지 관련된 ETF 상품인데 매월 배당 주는 종목으로 전환됐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성장 중심의 월 배당 ETF들은 연간 배당 수익률 한 1%에서 한 2%대까지는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장 중심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폭이 대체적으로 크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성장 중심의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형 슈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슈드의 경우는 현재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3% 한 중반 정도, 한 3.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드는 대체적으로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와 비교했었을 때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을 한 중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한 3, 4%대로 중간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의 배당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형태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번 시간 주제인 이제 커버드콜과 관련돼서는 이제 고배당과 초고배당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ETF 월배당 관련돼서 어떠한 기초자산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는요. 내가 커버드콜을 포함할지 포함하지 않을지 여부 등은 항상 조금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버드콜은 나는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월배당 ETF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최고의 연간 분배율은 한 5에서 7%대가 거의 맥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커버드콜을 포함해서 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최대치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간 15%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상품들은 15% 이상의 분배금을 줄 것으로 현재 운용이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까지 최대치의 목표 분배율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 이상의 분배금을 조금 받고자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커버드콜이 일정 비중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과거의 커버드콜의 경우는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이 상방이 막혀 있다.
그리고 하방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 커버드콜 종목들은요, 이제는 주가 변동폭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지는 그러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점만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배당 성장 중심으로 나는 조금 더 고배당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커버드콜 쪽에 약간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전략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배당 성장인 한국형 슈드와 기본적으로 S&P 500 혹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ETF 상품들로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퇴 전후 운용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마도 연금 계좌나 아니면 ISA 계좌를 통해서 월배당 ETF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은퇴 이전이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내가 적립할 수 있는 단계이다라고 봤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 대체적으로 성장 중심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그래도 많은 평가 금액을 만드는 걸 주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성장 또는 배당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요. 자, 그리고 월배당이다 보니까 매월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평가 금액의 크기와 분배금도 적정선에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고배당 상품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매월 많은 배당들을 지급받으면 일단은 소비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월 적립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은퇴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크기만큼의 배당금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당 성장 중심의 고배당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전략들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적립이 없는 그 과정을 은퇴 이후에 인출 단계라고 봤을 경우에는, 자, 인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내가 찾아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찾아서 쓴다라는 건 결국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인출할 금액을 각각의 종목을 비율대로 매도해서 인출하는 것, 그것을 흔히 자가배당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 중심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내가 연간 필요한 자금들에 대해서는 비율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만큼의 자금을 인출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인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인출 전략은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만큼의 생활비를 책정해서 쓰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고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급되는 배당금만큼 내가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가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배당 인출,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가배당을 혼합하는 형태로도 운용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월배당 ETF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험자산입니다. 가격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은퇴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일정 비중은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는 점은 잊지 않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자, 일단은 자산군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현재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사는데 우리가 기초자산이 원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산군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중에는 국내 주식 혹은 해외 주식이 있는데 나는 국내 주식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은 그때는 해외 주식 쪽으로만 포트폴리오를 편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채권도 국내 채권과 미국 채권 있는데 약간 좀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산 배분형은 보통 인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산 배분 혼합형의 개념은요, 일부는 주식이고 일부는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월배당 ETF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되는 리츠, 자, 리츠 종목들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산군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로는 몇 퍼센트의 비중을 운용할지 투자 비중들을 각각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기초 자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내 주식만 봐더라도 성장 커버드콜, 그리고 해외 주식 보시면 성장, 배당 성장,
그리고 커버드콜, 그 다음에 대만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고요. 뭐 채권도 국채, 그 다음에 회사채, 만기 매칭 채권, 뭐 하이힐드 채권 여러 가지 기초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초 자산을 선택해서 운용할지, 그래서 한 번은 꼭 뭘 해야 된다? 공부는 충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기초 자산이 선택되면 각각의 기초 자산에서 운용되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월배당 ETF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버드콜과 관련된 내용들 설명드릴 거니까 커버드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학습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진행되는 내용들 가지고 다른 종목에 대한 기초자산들 공부도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이 선택이 되면요, 각각 종목의 투자 비중을 결정해서 금액을 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매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 후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계속적인 재투자 과정을 통해서 목적에 다르는 그러한 투자 전략들을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커버드콜 월배당 ETF는 전체 몇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냐면요, 전체 31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주식형 커버드콜, 뭐 국내 주식, 뭐 미국 주식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데 상장 종목 수는 25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매월 분배율 범위를 한번 봤더니 1.5%에서 적게는 0.6%대까지, 그리고 연간 분배율은 아마 최대 15%를 초과하는 이러한 종목들도 최근에 상장됐는데 한번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한 15%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 분배율을 노려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형 커버드콜의 경우는요, 일단 국내 채권은 커버드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에 대한 커버드콜 4종목이 있고요. 자, 분배율 범위를 보시게 되면 1.05%에서 0.85 월 분배율입니다. 연간 분배율이 아니고요. 그리고 연 단위로 따졌을 때는 연간 12%, 한 월 1%씩 계속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종목 4종목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컴형 커버드콜이라고 해서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데 일부 종목이 커버드콜이라서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월 분배율 범위는 1.25에서 0.5%, 연 단위로 따지면 최대 또 15%대까지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콜 옵션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종목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깔끔히 정리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종목의 이름들이 숫자로 써있던 것들이 이제는 이 커버드콜 옵션의 종류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커버드콜 옵션의 종류는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꼭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는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슬리는 옵션 만기가 매월, 위클리는 주 단위, 데일리는 매일매일 옵션 만기가 도래되는 이러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슬리의 경우는요, 자, 한 달에 한 번 콜옵션 매도, 한 달에 한 번 콜옵션 매도라는 표현보다는 자, 매월 만기가 도래되는 커버드콜 종목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초자산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초창기 커버드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종목들은 기초자산이 계속적으로 오르더라도 커버드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대체적으로 상방이 많이 막혀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방이 많이 막혀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옵션 만기일이 계속적으로 짧아졌어요. 그래서 위클리가 생겼다가 최근에는 데일리 옵션이 생겼고요. 자, 데일리로 갈수록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도 많이 쫓아가면서 적정 수준 이상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커버드콜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드콜의 종목 중에도 이 타겟 커버드콜, 그 다음에 고정 커버드콜이 있는데 이 커버드콜들은요, 대체적으로 목표 분배율을 설정하고 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2% 정도 분배금을 주겠어 라고 하는 것들은 12%의 분배금을 주기 위해서 운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분배금에 대한 재원들은요, 기초자산에서 발생되는 주식이다라고 하면 그 주식의 일부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서 발생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겟 커버드콜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의 매도 비중을 목표 분배금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태어날 때는 옵션의 비중을 몇 %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대부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목표 분배금을 주기 위해서 옵션의 매도 비중을 계속적으로 바꾸는 형태가 타겟 커버드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커버드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름에 타겟이라고 써 있는 종목들은
옵션 비중이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등장한 종목이 바로 고정 커버드 콜입니다. 자, 고정 커버드 콜의 경우는 타깃과 달리 아예 콜옵션 매도 비중을 딱 고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옵션 10%의 비중만 반영하고 나머지 90%에 대한 거는 내가 설정한 기초자산의 흐름에 맡기겠다. 자, 그러면 타깃은 어느 정도 목표 분배율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고정 커버드 콜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목표 분배율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종목을 만들 때 각각의 고정 커버드 콜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분배율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의 이러한 발표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 커버드 콜은 자산 운용사에서 발표되는 종목에 대한 상품 설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 분배율이 달성될 수 있다라는 점들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를 주는지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커버드콜 옵션의 종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학습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데일리로 갈수록 가격 변동폭은 크다라는 점, 그리고 타겟 커버드콜은 목표에 따라서 옵션 비중이 바뀔 수 있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아마도 커버드콜 ETF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미국 주식 커버드콜의 10월 기준의 분배율 순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분배율은 최대 15%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목표지 실질적으로 그 분배금을 줄지 안 줄지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추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기초자산들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초자산을 조금 나눠서 전체적인 미국 월배당 커버드콜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고요. 뒷부분에서 순위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기초자산이 S&P 500인 커버드콜은 현재 4종목이 있고요. 표를 보시면 옵션의 종류를 쭉 적어놨습니다. 뭐 데일리 타겟이다라고 한다면 데일리 옵션 만기가 매일매일, 그리고 타깃이니까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뭘 하겠다, 옵션 비중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표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 미국 500 이런 표현이 있으면 기초자산이 S&P 50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요 특징은 뭐 S&P 500의 데일리 옵션 1% OTM 전략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등가격이냐 뭐 외가격이냐 이런 옵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일단 OTM은 외가격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1% OTM 전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이 커버드콜은 상방이 막혀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얘는 하루에 최소 1%까지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이 하루에 2% 오르면 흔히 그렇게 오르진 않지만 얘는 최대한 1%까지는 이익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OTM 전략은 어떻게 보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많이 반영하는 형태의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버드콜 종목에 이제 OTM이 요새는 잘 안 써 있는데 만약에 분석하시다가 OTM 이런 종목들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요. 얘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종류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타이거 미국 배당 S&P 500 얘도 동일하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거고요. 타깃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옵션 비중 반영하면서 연간 10%의 목표 분배율을 주기 위해서 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데일리 타겟이라고 해서 솔 미국 500 타겟 커버드 콜. 자, 이름에 그냥 500자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S&P 50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500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S&P 500의 먼슬리 타겟 프리미엄, 그래서 약간 보면 뭐 1세대 커버드 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분배율이 6, 7%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초자산이 나스닥100 커버드 콜입니다. 현재 세 종목이 있고요. 자, S&P 500과 나스닥100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변동폭은 나스닥100 지수가
종목보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일리 타겟 옵션을 전략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타겟 커버드콜 종목이 있고요. 뭐 주요 특징들은 이제 숫자들이 쌓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옵션의 비중이 몇 %인지 그리고 기초자산에 몇 % 참여하고 있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나스닥 100의 90%는 기초자산의 한 90% 정도 반영이 되고 옵션 비중 10%로 운용되면서 목표 분배율 15% 정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일리 타겟인데, 자,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전략인데요. 얘는 목표 분배율을 찾아봤더니 20%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매일 1%까지 시장 참여하겠다. 1% OTM 전략이다.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먼슬리 옵션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콜. 이 커버드콜 종목이 월배당으로 전환되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연간 12%는 왠지 초라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장대에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더라도 월 1%의 분배금은 아직까지도 1년 이상 지급하고 있는 형태의 종목이다라는 점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AI 테크 관련된 부분들은요. 뭐 나스닥 100은 나스닥 100 지수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테크보다는 또 변동폭이 조금 나스닥 100에 좀 작은 부분들이 있고요. AI 테크는 특정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기초자산에 편입했기 때문에 나스닥 100과 비교했을 때 가격 변동폭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탑 10은 10개의 종목, 그죠?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이러면 10개의 종목, 그죠? 그 다음에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이러면 밸류 체인 기업 15종목. 그래서 이 숫자가 써 있는 것들은 종목 숫자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만약에 숫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ETF 조회해 보시면 분석해 가시면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몇 종목을 기준으로 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숫자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가격 변동폭은 대체적으로 커진다라는 점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AI 테크를 선택할까 나스닥 100을 선택할까에 대한 기준점들은 가격 변동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기준점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보다 특정 종목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게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미국 빅테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나스닥 100과 비교했었을 때 대체적으로 뭐가 크다? 변동폭이 크다. 그리고 목표율 분배율 수준은 대부분 다 커버드콜이기 때문에 적게는 10%, 많게는 15%대까지 적지 않은 비율로 현재 분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그다음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그다음에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해당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빅테크를 중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커버드콜 종목들이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해당 종목은요. 미국 반도체 30개 종목과 데일리 1% OTM 익숙하시죠? 하루에 최대 1%대까지는 상승폭을 쫓아가겠다. 그리고 목표 분배율은 15%.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AI, 빅테크 얘네들은 나스닥 100보다 변동폭이 클 수 있다. 그래서 변동폭이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심적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차라리 나스닥 100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나스닥 100도 변동폭이 너무 크다 이러면 S&P 500 쪽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운용 방법을 선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S&P 500과 나스닥 100을 적정선에서 혼합한 형태로도 충분히 운용 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슈드, 한국형, 자, 슈드, 배당 성장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콜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의 커버드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의 종목이 슈드와 그 다음에 커버드콜 혼합돼서 운용되고 있고요. 자, 슈드와 커버드콜이 혼합됐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기초자산이 슈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어차피 슈드를 넣을 거기 때문에 슈드 하나와 슈드와 혼합되지 않는 커버드콜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다, 관리하는데 너무 귀찮고 나는 중간 정도의 주가 흐름과 적정 이상의 분배금 주면 상관없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기초자산 슈드와 커버드 콜이 혼합되어져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는 대략적으로 슈드의 한 60% 정도 비중, 나머지 40%는 S&P 500의 커버드 콜 종목이 포함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슈드 60%에 나머지는 커버드 콜 괜찮겠어 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슈드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제 1호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1호는 이제 슈드의 비중이 85%, 그다음에 옵션 비중이 15% 정도 반영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만 보더라도 2호는 10%인데 1호는 6에서 7%잖아요. 그러면 한 3, 4%의 갭이 생기는데, 그 갭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 주가의 그 변동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1호의 변동폭이 2호보다 더 큰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도요. 자, 슈드와 S&P 500이 혼합돼서 운용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얘는 타겟 프리미엄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옵션의 몇 %의 비중으로 운용한다라는 내용들을 실질적인 발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발표하기로는 그래도 우리는 연간 13.5%의 분배율을 지급할 것으로 목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슈드와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이 혼합된 형태의 ETF 종목들도 현재 3종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또 뭐가 나왔냐면요. 자, 슈드의 유사품이 나왔습니다. 유사품. 자, 유사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초자산은 미국 배당 성장인데, 이 배당 성장을 슈드가 아닌 다른 기초자산으로 대체한 두 종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배당 성장과 커버드 콜의 혼합인데요. 자, 보시면 일단 자, 옵션의 종류는 데일리 고정입니다. 고정이라고 하는 건 옵션의 비중을 아예 박아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플러스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데일리 커버드 콜. 얘네들은 S&P 500을 15%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그냥 싹 고정시켜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85%는 자, 미국 배당 증가 성장주 1000개의 종목을 가지고 기초자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 분배율은 한 12%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그래서 미국 배당 100이라고 해서 슈드 아니야 라고 봤더니 슈드가 아닌 KEDI 미국 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그 기초자산을 넣고요. 나머지 10%에 대한 S&P 500에 대한 커버드 콜 옵션 비중을 고정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쭉 찾아봤더니 목표 분배율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자, 여기 기초자산은 어느 정도 목표 분배율을 줄 것으로 예상돼서 한 12% 정도는 줄 것 같아요 라고 발표를 했는데, 라이즈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분배금을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이 커버드 콜 ETF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순위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왼쪽에 맨 끝에 있는 순위들은 분배율 기준의 순위들이고요. 자, 그리고 기준 가격은 현재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배금 나누기 분배율을 가지고 기준 가격을 계산을 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배금은 166원은 1주당 분배금을 166원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은 직전 1개월 수익률을 의미를 하고요. 수익률과 분배율 합산되면 토탈 리턴 1개월 동안의 종합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에 보시면 토탈 리턴 종합 순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박스를 이렇게 채워놓은 거는 탑 10 종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1위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총 비용들은요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매월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요 대체적으로 총 비용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총 비용의 가격 변동을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순위 쪽에 보시게 되면 월중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월중이라고 하는 건 배당이 월말 배당과 월중 배당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최근에 한 15일자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배당주는 이러한 종목들로 많이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2번 이상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도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 아래에 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 환율, S&P 500, 나스닥100 관련돼서 이 벤치마크 지수를 쓸 수 있는 이러한 가격 데이터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의 S&P 500은 직전 1개월 동안 7.94% 올랐고요. 자, 나스닥100의 경우는 9.17%가 상승했고 환율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6.14%. 자, 그러면 커버드콜 종목 중에는 환 해지와 환 노출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벤치마크 지수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배율 1위를 차지한 종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라이즈 미국 테크 배 데일 고정 커버드콜 종목인데요. 자, 기준 가격은 1,710원이고요. 분배금 166원 줘서 수익률은 6.3%, 그리고 분배율은 1.5%입니다. 토탈 리턴은 7.85고 토탈 리턴 종합 수익 9위인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률 6.30. 그리고 기초자산이 뭘까요? 미국 테크 100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스닥 100 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은 9.17%가 올랐는데 해당 종목은 6.3%. 자, 그럼 나스닥보다는 수익률이 좋지 않은 편인데, 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커버드콜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해당 종목은 환 해지 상품일까요? 환 노출 상품일까요? 옆에 딱 보니까 H가 지금 없잖아요. 환 노출 상품입니다. 자, 환 노출 상품은 환율에 뭘 받는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근데 환율이 6.14% 올랐는데 수익률이 만약에 6.3% 정도 올랐으면 사실상 기초자산에 대한 수익률은 한 0. 몇 퍼센트 될까요? 한 16%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수익률이 상승한 것은 기초자산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인지 아니면 환율 변화에 따른 수익인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표를 통해서 구분을 해보시라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는 단순히 수익을 많이 줘서 좋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초자산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라는 점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린 미국 커버드콜들은 대체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영향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이 핵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 종목 살펴봤고요. 자, 2위 종목은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입니다. 자, 분배율이 1.51%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15%의 분배금을 주면 1.25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몇 %까지 분배율을 줄 것인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3위는 라이즈 미국 배당 배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종목입니다. 분배율 1.30%로 대체적으로 꽤 높은 수준의 분배금이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토탈 리턴은 26위로 썩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4위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커버드콜. 자, 얘는 분배율 1.25% 지급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기술주 정도의, 기술주를 추종하는 나스닥 100 기준의 커버드콜 종목들의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조금 높았다라는 점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위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의 분배율 1.25%, 수익률 4.59%로 해서 전체 토탈 리턴은 25위 정도의 순위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자, 1.25% 정도 분배율을 주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4.37%. 자, 그리고 7위의 경우는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것은 반도체 관련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위 종목은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 해당 종목은 수익률 5.89, 분배율은 1.24. 그래서 분배율은 사실 거의 미국 커버드콜은 1%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9위의 경우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콜, 얘도 1.23, 수익률은 6.95%로 종합 순위도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 종목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항상 12%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수익률 5.1%, 분배율 1%로 토탈 리턴 수익률 6%를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1위 종목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해당 종목은 슈드와 그 다음에 커버드콜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수익률 5.77에 분배율 0.85%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12위 종목은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커버드 콜입니다. 그래서 미국테크 탑10 10종목에 운용하면서 분배율은 0.83 줬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10% 정도의 수익률. 그럼 환율이 한 6%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기초자산에 대한 수익률 4%. 그래서 과거에는 커버드 콜 제살 깎아먹기 아니야 이런 표현들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오를 때는 같이 올라주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많이 지급해주네. 이런 부분들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커버드 콜 종목에 대한 재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3위 종목은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커버드 콜 종목. 얘는 분배율 0.83%, 수익률 7.17로 토탈 리턴 수익률 8% 됐고요. 그리고 14위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얘는 S&P 500의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토탈 리턴 6.53% 정도. 그리고 15위 종목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6.34에 분배율 0.6%, 토탈 리턴은 6.94% 정도 지급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은 분배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라는 점들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6위부터 19위 종목들은 신규로 산장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수익률까지는 상장일로부터 현재까지 수익률들은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직 분배금을 얼마 지급했는지 데이터들이 없어서 해당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다음 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를 보다 보면 ETF마다 총비용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네. 혹시 이 총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이 비용이 나가는 걸까요? 일단은 비용이 나가는 시점은 일단은 가격에 녹여져 있어요. 가격에 녹여져 있다는 건 매일매일 비용이 차감됩니다. 만약에 연간 총비용이 1%다라고 한다면 10,000원짜리가 1% 수익이 나면 100원이 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1%에 대한 비용이 녹여져 있어서 실제로 가격에 보였을 때는 수익률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 종목이 1% 상승했는데 상승했다라는 건 비용 1% 차감을 한 1%니까 최종적인 수익은 2%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1%만 보인다. 그래서 이 비용들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차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에서 실질적으로 빼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률 가격에 모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총비용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총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운용사의 이제 여러 가지 보수들도 있을 수 있고요. 판매하는 이 판매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들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만약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들어가서 총 보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것은 이제 펀드와 관련된 보수들이고요. 여기 안에는 사무 관리 비용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이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들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나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셔서 실질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매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매월 총 보수들, 비용들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투자하는 시점마다 살펴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총 비용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혼합되어져 있고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는 비용이 낮은 게 중요하지만 근데 너무 이제 비용 쪽에 매몰되시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급했는데 운용사가 운용을 못하면 좀 억울한 면은 있지만 적정선에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용사들이 운용을 잘한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너무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주식 커버드콜 관련돼서 6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커버드콜들도요, 이제는 한 연간 14% 정도 분배금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종류를 보시게 되면 일단 기초자산은 대체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아니면 고배당 지수들을 추종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먼슬리 옵션 또는 위클리 옵션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옵션의 비중을 일정 부분 이렇게 타깃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100% 중심으로 커버드콜 상품들이 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초자산과는 조금 차이점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슬리 옵션 보시면 라이즈 200 고배당, 얘는 이 코스피 200 지수 중에 배당 많이 주는 종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기초자산 가지고 배당 주겠다라는 거고요. ATM은 일단 등가격 옵션인데, 자, 일반적으로 모든 ETF 상품들은 모든 ETF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커버드콜을 중점적으로 운용되는 이러한 ETF 상품들은 대부분 등가격 옵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M은 등가격 일반적인 커버드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네 번째 보시면 이 OTM 붙어 있는 부분 있죠. 타이거 200 커버드콜 OTM.
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쫓아가는 형태의 커버드콜이다라는 점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콜은 코스피 200 고배당 옵션 100%, 목표 분배율 7.84%, 타이거 200 커버드콜은 코스피 200 지수, 그다음에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은 특이점이 뭐냐면요. 다른 종목들은 전체적인 지수를 추종한다면 이상하게 세 번째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종목의 경우는 국내 성장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옵션 100% 비중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분배율은 7.2%,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타이거 200 커버드콜은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지수의 5% OTM 옵션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라이즈 200 위클리. 자, 위클리는 옵션 만기가 주 단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먼슬리 옵션보다는 밑에 있는 위클리 옵션 두 개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목표 분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연 12% 목표 분배율,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의 경우는 연 14.14%의 목표 분배율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요. 1위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그래서 위클리가 먼슬리보다 뭐가 높다? 분배율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 대체적으로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들은 분기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도 분기 배당을 하는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 200 지수와 관련된 분배금 수준이 좀 상당 부분 좀 높은 편입니다. 그건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 종목의 분배율은 1.49%, 다만 수익률이 정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요.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0.18%예요. 이건 코스피 200 지수인데 커버 들고 봤더니 0.67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를 때는 좀 덜 오르지만 이 떨어질 때는 조금 덜 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는 마이너스 0.18인데 해당 종목은 0.67이니까 그래도 코스피 200 지수보다는 조금 더 방어는 잘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플러스 고배당 주위 클릭 커버드콜. 이름이 주위 이렇게 쓰니까 좀 어려운데 이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자, 얘는 일단 기초 자산이 고배당이에요. 고배당.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최근 1개월 동안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금융주들이 조금 많이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률이 3.36%,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배율 수준도 1.26%로 토탈 리턴 수익률 적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4.62% 토탈 리턴 수익률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위는 타이거 200 커버드콜. 얘네들도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고요. 4위의 경우는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콜은 수익률이 무려 5.37%. 자, 그죠? 분배율도 0.69%로 토탈 리턴 6.09%면 전체 순위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위는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6위는 타이거 200 커버드콜 OTM. 그래서 우리나라 커버드콜들도 많이들 이용하는데 이 커버드콜의 최대 장점이 이렇게 주가 흐름이 크지 않는 이 보합 상태일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커버드콜의 최적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토론방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커버드콜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국의 기초자산 일부와 그다음에 국내에도 조금 일부 섞어서 운용하시게 되면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의 분배율과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채권 커버드콜 4개의 종목. 사실 종목은 4개인데 기초자산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미국 국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엄청난 자금들이 쏠려 있는데 최근에 아무튼 연간 12%의 분배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금이 많이 쏠린 이유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한번 인하하고 나서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 해당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감정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많이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먼슬리 그리고 타겟 프리미엄 있는데 해당 종목들은 모두 다 단합을 한 것 같습니다. 목표 분배율이 다 똑같습니다. 12%.
연간 12%. 그래서 월 1%씩 주는데, 자, 근데 특이점은 H가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율을 예측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환율도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H자 붙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선택하실 건데, 근데 재미난 사실은 지난 1개월 동안 환율이 무려 6%나 올랐기 때문에 이 10월 달에는 환 노출 상품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해 드리냐면요. 어차피 우리 환율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H와 H 아닌 것을 섞는 건 어떻겠냐. 그러면 중간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채권을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데 H와 H 아닌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둘 다 섞으세요. 섞으면은 중간 이상은 갑니다. 그것만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를 차지한 종목은 라이즈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 콜 합성. 자, 얘네 수익률이 마이너스 1%는요, 결국 환율이 어느 정도 지켜준 겁니다. 왜냐하면 H 있는 종목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2위 종목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7.15. 그죠? 3위 종목은 마이너스 6.74. 그래도 절반 정도 섞었으면 한 마이너스 한 3%대는 가져갔을 건데, 이 충격적인 사실은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채권은 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환 해지 상품의 손실률이 상당히 큽니다. 1개월 동안 6% 떨어지면 가슴이 많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도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에다 30년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30년 만기 국채들의 가격 변동은 주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엄청나게 널뛰고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분배율은 또 착하게 또 1%씩 얌전하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1개월 동안 채권의 수익률들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다만 환 노출 종목의 경우는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차피 가격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분배금 지급받은 걸로 더 사면 배당금도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개월만 투자할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긴 기간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많이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채권 커버드 콜은 대체적으로 다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컴 혼합형 커버드 콜은 현재 2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 연간 분배율은 최대 15% 내외이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한 종목이 코덱스 테슬라 인컴인데 테슬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재미난 사실은 퇴직연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종목입니다. 앞에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테슬라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채권 혼합 액티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무려 국내 채권 70% 비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 비중은 테슬라, 거기에 커버드 콜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 테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30% 정도 옵션 비중에 나머지 채권 70%가 혼합되어져 있어서 사실 가격 변동은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막 올라가는 시점에 얘 가격은 그리 많이 오르지 않고요. 테슬라가 막 떨어질 때 얘도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배당은 정말 많이 줍니다. 1.25로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요. 연간 15%를 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는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인데 5개 종목은요 주식형이고 5개 종목은 채권형인데 이 주식과 채권은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들입니다. 그리고 인컴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킨다라는 개념인데 얘네들의 운용 방침은 주식 5개 중에 배당 많이 준 아이들로 포트폴리오 하나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중에서도 분배금 많이 주는 아이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커버드콜 비중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은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분배율 보시게 되면 일단 테슬라 수익률은 0.9인데 분배율이 1.25%고요. 그리고 2위 차지한 종목은 분배율은 0.5%, 연간 한 7, 8%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수익률은 4.61%. 그래서 적정선에서의 그 크기들을 키우지 않으실 분들은 주식과 채권 쪽을 잘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담도 들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장기 투자 전략에 적합한 종목들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콜의 모든 종목을 만약에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기초 자산들을 섞으세요.
그러면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갑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컨셉을 좀 하나 정했어요. 하나는 커버드 콜만 가지고 동일 비중으로 운용한 거. 하나는 커버드 콜을 제외해서 동일 비중으로 운용한 거, 아니면 아싸리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운용했었을 때 직전 1개월 수익률을 쭉 비교를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누적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커버드 콜만으로 동일 비중 운용하게 되면 직전 1개월 수익률 괜찮습니다. 3.97%, 아주 박수칠 일이겠죠. 자, 그리고 분배율 수준도 1.01%로 토탈 리턴 계산했더니 4.98. 아마도 커버드콜 갖고 계신 분들 기분이 조금 더 좋았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인데 채권 수익률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도 섞어 놓고 나서의 결과이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는 커버드콜은 됐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위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직전 1개월 평가를 보게 되면요. 직전 1개월 수익률은 0.54%, 그리고 직전 1개월 분배율은 0.37, 토탈 리턴 수익률은 0.91%. 그래서 직전 1개월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커버드콜이 조금 더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섞었을 경우에는 직전 1개월 수익률 1.67%, 그리고 분배율은 0.58%로 토탈 리턴 수익률 2.25%.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매월 토탈 리턴으로 한 2%면 연간 몇 %일까요? 24% 정도가 됩니다. 낮은 수익일까요? 높은 수익일까요? 상당히 높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 많이 민감해 하시는데, 근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연간 목표 분배율과 연간 기대 수익률을 몇 %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 비중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일부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넣어두고 나머지 위험자산에 운용하는 것으로 운용했었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분배율과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들을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월배당 ETF들 중에서요, 이 커버드콜 31개 종목 분배율과 수익을 총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이 높다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다 좋은 ETF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장님들 투자 목적에 맞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요, 월배당 ETF 운용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수익률 쫓아서 투자하지 마시고 분배금 높다고 쫓아서 투자하시는 행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선에서 잘 섞어서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